한번 찾기. 아니, 지각해서 안 찾기. 자,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게, 잠깐. 자, 평면방정식 배웠어. 평면방정식. 평면의 방정식이 지금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볍게 우리가 개념 복습을 좀 해보자고. 면에 대해서 우리는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 그랬을 때 면은요, 반응 벡터가 있어 없어? 반응 벡터는 없습니다. 왜? 사방으로 다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평면의 방정식은 뭘 가지고 있느냐? 자, 법선 벡터를 가지고 있다. 법선 벡터, 수직인 벡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평면 위에 한 점, P점을 x, y, g라고 잡고 싶고, 그리고 정해진 정점 x1, y1, g1이 있을 때에 기억나지? 어떻게 쓰지? 동아야? 되게 쉬웠었는데 a, x, 그렇지, 빼기 x1, b, y 빼기 y1, c, g 빼기 g1은 0이다. 얘를 쭉 풀어서 일반적인 형태를 만들어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는 0이고요. 즉 하나의 평면을 우리가 알고 있어. 하나의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개의 점이 필요해? 3개의 점이 필요하지. 문자는 4개처럼 보이지만 3개만 주어지는 거야. 그치? a, b, c, d가 전부 다 b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 문자로 통일시켜가지고 풀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문제 3개 점을 주어질 때는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한 점을 정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도 했었어. 왜냐면 문자가, 얘는 이제 몇 개만 필요하냐면요, a, b, c 문자가 3개처럼 보이지만 2개만 필요해. b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3점 주어지면 정점 하나 설정해서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나머지 2점을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문제가 풀기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XY 평면? XY 평면은 뭐라고 하지? 일반적인 계속 쓰고 있었던 거야. XY 평면의 방정식은 뭐라고 불러줍니까? 항상 G가 0이니까 G는 0이라고 쓰는 거예요. YG 평면은요, X는 0이라고 쓰는 거고, GX 평면은 Y는 0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것도 할 수 없고. 자,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렇게 절편들이 주어질 때 절편이 주어지게 되면 이 3개를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더라? 이게 외워라 라고 했는데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플러스 c분의 g는 1이다 라고 해가지고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0, g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x는 a가 그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y절편 구하기 위해서 x는 0, g는 0 집어넣어 주시면 y는 b가 그대로 나오시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그냥 암기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평행한 평면. 자, 평행한 평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평행한 평면. 자, 그래서 평면 첫 번째 스타일이 바로 뭐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XY 평면이 바닥 평면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 이게 XY 평면이야. 그런데 이것과 평면이 평행이고 싶대라고 했어. 자, 방향 벡터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M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XY 평면과 평행해버리면은요, 법선 벡터. 법선 벡터는요, Y축과 평행이 되어버립니다. G축과 평행이 되겠죠. G축과 평행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야? G로의 운동 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움직임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법선 벡터가 0, 뭐 어떤 숫자 1이라고 써버리는 게 편하겠다.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 A라고 쓰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셨고, 마찬가지 뭐 YG 평면에 대해서 평행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YG가 뭐 이렇게 생겼어. 이것에 대해서 평행이면은요, 똑같이 이렇게 돼주시는데, 그에 대해서 법선 벡터는요, X축 방향이 됩니다. X축 방향이 되기 때문에 X축으로의 움직임밖에 없다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때는요, 법선 벡터가 1,0,0이다. 그때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외우시는 게 아니야. 너무 복잡해, 외워버리면. 그래서 그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죠. 자, 두 번째. 평행을 봤고요. 또 간단하게 두 번째 수직도 봤네요. 두 번째, XY 평면에 만약에 수직인 평면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다고 진짜 생각해봐봐. 바닥 평면이 XY 평면이야. 이제 XY 평면인데 이것의 수직이면 이렇게 이제 세워지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평면에 대해서 법선 벡터는요 무엇과 평행이 되냐면 무조건 XY 평면과 평행이 되게 됩니다. 그치? XY 평면과 평행이 돼. 법선 벡터가. 그럼 이 법선 벡터를 어떻게 나타내겠어? 어디로의 움직임이 없지? 앞뒤, 왼쪽, 오른쪽, 위아래 중에서 어디로가 없지? XY 평면의 평행이면 위아래로가 없겠지? 그럼 G 쪽으로가 없다라는 얘기야. 즉 이때는요 A, B, 법선 벡터가 0이 되겠다라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치? 바닥 평면이 있을 때 XY 평면에 대해서 어떤 평면이 이렇게 수직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선 벡터를 찾아주시면은요 바닥 평면에 다시 자 평행인 평면이 직선이 되겠다. 즉 XY 평면에 평행인 선이 되기 때문에 G로의 움직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 그 뭐야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안 돼. 이런저런 거 직선과 평면의 교점 일단 무조건 교점 구하는 것은 연립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이 비례식의 형태로 나와 있을 텐데 대부분 직선이 비례식의 형태로 나와 있을 텐데요. 얘를 그냥 는 t라고 잡아가지고 x를 t로 y를 t로 g를 t로 바꾼 다음에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평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x축과의 교점을 찾고 싶어요. x축과의 교점. 이래버리면 x축을 나타내는 식이 뭐야? x축은 뭐라고 하죠? y가 0이고 g가 0이니까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교점 같은 거, 특히 또 교선 같은 거 구할 때는요 무조건 연립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살짝 한 문제를 푸는데 너희들이 헷갈려 했던 부분. 자,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1이고요. 자, 그리고 2x 플러스 3y 플러스 4g가 5야. 두 개의 평면이 있는데 두 개의 평면이 있으면은요 교선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두 개의 평면이 있으면 교선이 생길 건데 그 교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치자. 자, 되게 간단합니다. 무조건 연립이에요. 연립시켜주면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요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합니다. y 플러스 2g가 3이 되고요. 그리고 g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평면과 평면에 대해서 교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교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고 직선 방정식은요 그냥 비례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있는 게 g야, g. 그치? g가 바로 x-2가 되고요. 여기서 g는 뭐가 되느냐? 뭐 2분의 3-y가 돼 주신다라는 얘기죠. 이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x-2하고 2분의 3-y하고 g가 같아요 라고 해보면 방향 벡터 1, 마이너스 2, 1짜리 정점 2,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연립들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뭘 했었냐면 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자, 평면이 있고 평면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은 평면은 법선 벡터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법선 벡터가 나왔다고 치자. n1 벡터. 그리고 또 하나의 법선 벡터가 나왔다고 치자. n2 벡터. 자, 이 두 벡터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는 크기 분의 뭐 4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세타 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구하는 것은요 파이 빼기 세타 값이 얻어지더라 라는 얘기지. 단지 부호만 다를 뿐이다 라는 얘기야. 문제를 읽어보시고요. 뭐 얘가 구하시라고 하면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버리시면 되고 둔각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값, 코사인 값을 가져오면 되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 반대로 나오시게 될 거야. 근데 무조건 반대가 되느냐? 아니요. 밑에 거의 법선 벡터를 이렇게 구해버리시면 n2 벡터를 이렇게 구해버리시면 이 각이 바로 이 각과 똑같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오겠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이걸 주어질지 이걸 주어질지 몰라. 자세히 보면 알 수는 있겠지. 근데 굳이 이걸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지.
부호만 맞춰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예각일 때는 플러스, 둔각일 때는 마이너스. 그 부호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있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공간도형은요, 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 이렇게 직선이 있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수선에 발을 내려서 이런 식으로 원래 구하시는 게, 자, 이렇게 삼수선 정리를 이용하죠. 이렇게 구하시는 게 맞는데,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보통 직선은 뭐가 주어집니까? 이런 방향 벡터가 주어집니다. U 벡터. 그리고 평면에 대해서는요, 접선 벡터가 주어진다라고 했죠. M 벡터가 주어지는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크기 분의 내적을 해주시면 이 부분의 정보가 온다라는 얘기야. 이 부분. 근데 여기에 세타라고 잡았을 때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코사인 세타 구하는 식으로 이 방향 벡터하고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시게 되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사인 세타 값을 구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되겠죠. 이것만 조심해서 풀면 되고, 결국 뭐냐면은요, 그림 그리면 알아요. 어설프게 외우지 말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문제에서 직선에 대해서 법선 벡터가 주어진다면요, 둘 다 법선 벡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각이 코사인 값을 취했을 때 절대값이 똑같은 값이 나와 주실 거예요. 제가 똑같이 둘 다 법선 벡터를 보면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각이 나와. 제대로 된 각이. 근데 하나는 진행 방향을 보고 하나는 90도에 대해서 방향을 보기 때문에 다른 값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치? 어떤 걸로 이제 각을 찾았느냐, 이런 부분을 잘 봐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면에서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는 0이라는 평면과 공간 위의 한 점, x1, y1, g1에 대해서 거리 구하는 공식까지 우리는 배우셨습니다. D까지 배우셨는데, 평면에서는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거는 벡터에서는 없어요. 그치? 근데, 공간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없습니다. 공식이. 평면에서는 있어요. 그치? 그런데 공간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없는데, 자, 평면과 점 사이 거리는 존재하지요. 공식으로 똑같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똑같이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분의 절대값에 ax1 집어넣겠다. by1 플러스 cg1 플러스 d라고 똑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분에 집어넣겠다. 절대값 이렇게 암기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예를 안 풀었던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했나? y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은 3이 있고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g는 0의 거리. 자,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얘는 9가 되고요. 얘는 평면이 됩니다. 맞지? 근데 단면화 시켜주시면은요, 9가 있고 평면이 있는데 거리의 최소값 구할 때 우리는 중심좌표 0,0,0에서 평면까지 거리를 구하시고 반지름 루트 3 빼주시면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거리는요, 공식 그대로 루트 1제곱 있구나.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분의, 즉 3분의 절대값 0,0,0 집어넣겠다. 0이네요. 오르라? 문제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x 플러스 잠깐만, 이 문제가 아니겠지? 잠깐만, 뭔가 잘못 갖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문제 이거 말이 안 되죠? 잘못 가져왔어요. 말이 안 되시, 고려 영이야. 자, 하여튼 원점을 지납니다. 자, 그쵸, 원점을 지나요. 문제 완전 잘못 갖고 왔어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의 방정식을 배워주셔야 돼요. 부의 방정식. 이거 설명하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냥 우리 RPM을 쭉 풀어가지고 끝내버리자. 숫자 줄여버리고 끝내버리고. RPM 가져왔죠? RPM? 숫자 없었어요. 없었지? 알았어.
알았어. 그럼 뭘 넣고 왔어? 그럼 수특 다 갖고 왔어? 그럼 내가 대신 수특을 프린트해서 줄게. 마플? 짜이? 아, 기배? 그럼 그걸 풀어. 그걸 풀면서 질문하고. 어? 아, 잘했어. 바이블 계속 풀고 있는 거지, 지금? 알았어. 아, 수특을 그냥 수특가랑 프린트해서 줄까? 바이블? 자, 구의 방정식입니다. 구의 방정식도요. 자, 구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 자, 우리는 이미 구의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공간 좌표에서 배우셨어요. 걔를 벡터적으로 생각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별다른 얘기는 안 할 거야. 공식은 또 같기 때문에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고요. 요 위에 어디선가에 P점이 있어 주겠죠. X, Y, G가 돼 주시겠는데요. 자, 이것에 무엇이 거리가 언제나 R로 일정합니다. 이게 바로 구의 방정식이 되겠죠. A라고 잡아버릴까? A점, A, B, C가 된다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우리는 어떤 걸 식으로 세우겠어요? AP의 거리는요, R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구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공간상에서 거리가 항상 같은 점들이 같이. 얘는 뭐 벡터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P 벡터 빼기 A 벡터는요, 뭐가 되더라? R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야. 지금 뭐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곱과 제곱을 시켜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자, 크기의 제곱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는 무엇과도 같냐면 똑같은 녀석을 내적시키겠다라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돼 주시겠죠. 이게 전부 다 구에 대한 표현인 거야. 어떻게 주어지더라도 아, 구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아셔야 되고요. 자, P 빼기 A가 되니까 얘는 X-A에 뭐 Y-B에 G-C 내적 똑같은 게 다시 내적이 되면 R제곱이 되실 테니까요. 얘는 결국 뭐가 되느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플러스 G-C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자, 우리 공간 좌표에서 배웠던 구의 방정식과 똑같은 식이 나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 단원을 하면서 너무 많이 나왔단 말이야.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어요. 구에 대한 문제들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평면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구의 접평면이 나옵니다. 접평면. 구에 접하는 평면에 대한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와주겠다. 이 부분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구가 있어요. 자, 구가 있는데요. 구에 접하는 평면이 있다고 치십시다. 이렇게 중심좌표를 O라고 하고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평면입니다. 구에 접하는 평면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 거고요. 이 접점이 주어집니다. 접점이 A, X1, Y1, G의 1이라고 주어지고요. 내가 찾고 싶은 점들은요.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이 필요하겠다. 찾고 싶겠다라는 얘기야. 마치 그렇다면요. OH하고 접평면에 대해서 각은 당연히 90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자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여기가 0,0,0이라고 해보자. 가장 기본적인 구예요. 자, 그럼 우리 식을 만들어야 돼. X, Y, G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치?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되니까. 근데 얼른 눈에 보이시는 게요. 자, 일단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내적하시면은요, 0이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십니다. 그치? 그래서 OA 벡터와 자, 내적합니다. AP 벡터를 내적하시면은요, 0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OA 벡터는 X1, Y1, G1이 되고요. AP 벡터는 뭐가 됩니까? AP 벡터는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요. PA 벡터라고 바꿔버릴게요. 어차피 90도가 똑같으니까. 자, PA 벡터는요. 내가 바꿀 필요가 없구나. 얘를 X1이라고 마무리했다. 그냥 쓰겠습니다. X 빼기 X1, Y 빼기 Y1, G 빼기 G1은 0이 됩니다. 내적하시면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또 이런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자, 이 벡터하고 잘 봐봐.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내적시키시면은요 어떤 값이 나올까요?
이거 두 개 내적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벡터를 이 벡터에다가 정사용시키시면 어차피 똑같은 벡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내적시키면은요, 이거 두 번 곱해지는 겁니다. 즉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죠. OP 벡터와 OP 벡터와 내적합니다. OA 벡터를 내적하시면은요, 반지름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도 접근할 수가 있게 돼요. 얘가 훨씬 식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x, y, g하고 x1, y1, g1을 내적하면 r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그래버리면 x1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공식이 나오는 거고요. 너희들은 외워서 풀면 됩니다. x1x 플러스 y1 y 플러스 g1 g는요 r제곱입니다. 여기서 많이 봤죠? 그렇지?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도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원의 방정식에서도 원위의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어떻게 구했냐면 x1x, x 대신에 x1x, y 대신에 y1, y를 집어넣습니다. 2차 곡선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아,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원이 있으면 9가 있습니다. 중심이 0,0,0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 9 위에 A1, Y1, G1에서 저평면을 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X제곱 대신에 X1X를 Y제곱 대신에 Y1, Y를 원래 식은 이거였을 테니까 X 대신에 X1X를 Y 대신에 Y1, Y를 G 대신에 G1, G를 넣어주시면 그냥 그 점에서의 접하는 평면이 나와주겠다라는 얘기야. 됐지? 어렵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공식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두 개 풀고 바로 이제 알펜 문제하고 연습 좀 하자. 와. 예제 첫 번째입니다. 자, m 벡터가 주어집니다. 즉 곱선 벡터가 주어지죠. 이면서 곱선 벡터가 이렇게 되면서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g-3의 제곱은 4에 접하는 접평면을 구하십시오 라는 게 첫 번째 문제. 자, 풀어보고 있어요. 그림 그래, 그림.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세요? 하나만 겪고 있군요. 아주 어색합니다. 자, 필요한 소스들을 가져보자. 자, 내가 일단 알고 있는 게 9야. 9를 띡 하나 그려. 정확히 그릴 필요 없어. X축, Y축, G축 그리지 마. 굉장히 심란해져, 문제가. 자, 중심 알아. 1,-2,3이야. 근데 반지름이 2야. 접하는 평면이 있대. 접하는 평면 A라게 이렇게 그려버릴래. 자, 이렇게 그릴래. 접평면이야. 접평면인데 뭐가 주어지냐면 법선 벡터가 주어지잖아. 그치? 법선 벡터가 M 벡터가 -3,0,1이다 라고 주어져.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접평면의 방정식이야. 이 접평면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야. 맞지? 그렇다면 일단 법선 벡터가 주어졌기 때문에 식을 세울 수 있잖아. 이 녀석을 구해야 되니까 식을 세울 수는 있잖아. 뭐라고 세울래? 법선 벡터 -3x 플러스 없고 1지 플러스 몰라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문자 하나 남았지. 그 문자 하나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되지. 근데 9에서 뭐라고 했어? 9에 접한대. 하여튼간 원에 접하든 9에 접하든 가장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야.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그럼 중심이 주어졌고 반지름이 2m 주어졌기 때문에 거리, 이 평면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2가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원에 대한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자, 평면, 직선의 평면 339 플러스 자 1분의 절대값 집어넣겠소. 1,-2,3을 집어넣겠소. -3 플러스 3 플러스 D는 뭐 반지름 2가 돼요. 그렇다면 D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 되니까 집어 넣어주면 구할 수가 있죠. 즉 접하는 평면이 위쪽 아래쪽 두 개가 존재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림을 그리고요. 단순화시켜가지고 자 일단 구하고 싶은 걸 식으로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지. 자, 마찬가지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봐요.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요. 뭘 이용해서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간 좀 더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그림이 안 그려져. 글씨도 안 써지고. 웬일이야? 잘못 적었구나. 응? 미안합니다. 무슨 눈이 이상하나 봐. 문제 자꾸 잘못 적는다. 덜 적었다, 문제를. 아휴. 아휴. 플러스 G 마팔. 플러스 G 마팔. 풀었어? 맞지? 두 문제를 풀려면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봐. 만약에 문제에서 원의 넓이를 물어봤다고 해버리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버리지. 반지름 알고 있고 평면과 점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바로 구할 수 있어가지고 넓이는 바로 나옵니다. 넓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중심 좌표 구하라는 얘기야. 이 평면 위에 있는 점 좌표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 좌표를 잡을 수밖에 없어. 잡아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뭐가 주어지느냐? 자, 법선 벡터가 주어지지. 평면의 법선 벡터 2, 마이너스 2,1입니다 라고 주어지잖아. 그럼 얘를 주어진 중심과 연관을 시켜버리면은요,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의 좌표에서 중심으로의 벡터를 보여주게 된다면 이 벡터가 이런 이제 이 방향이 이 법선 벡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야? 즉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은 자, 이 중심과 원의 중심과 구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식을 만들 거야.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이것인 직선이 돼버리겠지. 그치? 자, 그래버리면 이 점, 직선 위에 한 점을 우리가 t를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1, 마이너스 1점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이 녀석이 되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바로 가볼까? x 좌표는요, 정점 플러스 t 곱해진 거 2t.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y 좌표는요, 정점 1에서 자, 진행 방향 마이너스 2에 대해서 t가 붙은 거. g는요, 출발점 마이너스 1에서 g에 대한 진행 방향 플러스 t가 붙은 거.
뭘 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게 방향 벡터니까 여기에서 출발한 건데 이 정도는 좀 생각해주고 바로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치? 여기서 t라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얘가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이 되기 때문에 이 평면에다가 집어넣어주면 t 값을 구할 수가 있어서 중심좌표가 나오시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직선과 면에 대해서 교점으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지. 평면의 법선 벡터가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오케이? 오케이? 뭐가 이제 의식 적는 거? 그러니까 이 직선 이걸 직선으로 만들 거야. 왜냐면 이 벡터가 이것의 법선 벡터니까 이 방향 벡터가 2, 마이너스 2, 1 이거 이 점을 지난다 라고 하니까 오른쪽 아래 연하게 쓴 저식이 될 거 아니야. 이 직선 방정식은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야 돼. 그다음 는 t라고 잡아가지고 쓰면은 x는 이렇게 1 플러스 2t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버리면 그 점은 이 평면 위에 점이 되기 때문에 이 평면에다가 집어넣어주면 t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t 값을 집어넣어주면 중심좌표가 돼주겠다 하는 얘기지. 자, 세 번째 문제도 가보세요. 자, 학평에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3점짜리로. 동화는 저녁에 시험 보지? 네. 세연이하고 승부가 배신 때렸어. 오늘 안 보겠대. 싫대. 알파 평면 세 번째 문제는 알파 평면 생각을 해.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이 있어. 근데 알파 평면하고 9의 단면이야. 원이 나오겠지. 근데 원 넓이 구할 수 있어.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어. 단면으로 잘랐을 때 넓이는 중심까지 거리와 반지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베타에다가 정사형을 내린대. 우리는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에 대해서 코사인 값만 구하면 돼. 현용스 우리 수식했어?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평면에 의해서 잘린 이 단면 원의 방정식, 원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죠. 자, 알파 평면이 2x 플러스
2y 플러스 g마 6은 0이니까 중심에서 직선 평면까지의 거리 구하는 식 루트 2는 4, 2는 4, 1, 1은 1분의 0, 0, 0 집어넣어 주니까 6이 되어서 3분의 6이 되어서 2가 되고요. 이게 9, 4, 루트 5가 되겠네. 그래서 원상, 이게 원상이죠. 지금 알파 편면에 의해서 잘린 단면 이 원의 넓이가 원상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S는요 2가 루토가 반지름이니까 5파이가 나와 주시겠네요. 원상의 넓이가 되고요. 자, 어떤 베타 평면이 있는 거야. 뭐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뭐 이게 베타 평면이 있다고 치자. 근데 이 알파 편면에 있는 이거를 바로 정사형 내리겠다라는 얘기야. 베타 평면으로 정사형 내렸을 때의 그 넓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S''n 구하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단순히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렇다면 알파 평면에 대해서 N1 벡터, 즉 법선 벡터가 2,2,1이고 자,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가 1,0,1이니까 그대로 코사인 세타일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 구해보시면은요. 뭐가 됩니까? 어차피 정상시키려면 둔각이 되면 안 되겠거든요. 예각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치? 정상이니까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씌워주시고요. 크기 루트 3이 되겠구나. 크기 3 곱하기 루트 2분의 4적 2 플러스 1은 1은 1이 되겠죠. 즉 얼마가 되시느냐?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45도네. 그렇다면 결국 S' 정사형은요 원상 5파이에다가 2분의 루트 1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다는 얘기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제 천천히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이거 우리 교재 마무리 시키고 RPM을 쭉 풀도록 하고 질문 좀 하자. 개별적으로. 자, 쉬십시오.